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독 공시가 1억 아파트 269채 싹쓸이 다주택자 정부가 판 깔아줬다.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먹잇감이 된 것은 정부가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최대 14배 올렸다. 그전까지는 개인 기준으로 1에서 3주택자까지는 취득세율이 1에서 3%였고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해 왔다. 대책 발표 이후엔 1주택자는 1에서 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했다. 시세 2억 원 전후의 아파트를 수백 수천 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자의 지방 원정을 부추긴 셈이죠.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 심화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다발 4대 복합위기 기업 도미노 셧다운 공포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5개나 되네요. 국내에서는 수출을 못해 난리지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 자체가 중단돼 4분기 영업을 접어야 하는 사태를 맞았다. 중국 랴오닝성의 공장을 보유한 한 전기회사는 지난달 27일 전기 사용량 제한 통보를 받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랴오닝성의 한 철강 공장은 중국 국경절인 오는 7일까지 휴무를 결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장수성, 저장성 등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강도 높은 전력 제한 조치가 나오고 있어 중국 내 생산기지를 마련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반도체 산업이 병목 형상에 시달리면서 자동차 업체는 셧다운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공장 휴업을 반복하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3%, 14.1% 쪼그라들었다. 한국 GM 쌍용차의 생산량도 반토막이 났다. 중국 정력량이 인도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인도의 석탄 화력발전소 135곳 가운데 16곳에서 석탄 재고가 바닥났다고 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공급망 복합 위기에 한국 기업 시계 제로, 글로벌 물류 대란, 미국 서한 하역 대기 2, 3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등 선봉력 부족 우려, 가중되는 중국 전력난 장수성 아까 말씀드렸고, 동남아 반도체 부품 풍기, 코로나 확산으로 현지 공장 라인 중단, 현대차, 한국 GM 등 공급 차질, 판매 감소, 원자재 급등, 천연가스 등 그린플레이션 심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진두르는 차이나 리스크,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특수 사라지나? 생산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알루미늄 등에서도 유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루팅 노무라 홀딩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글로벌 시장은 섬유에서 장난감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공급 부족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공급 충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31개 직할시 성 지구 가운데 저장성, 장수성, 강둥성 등 20개 이상 성시에서 전력난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겨울철 난방 시즌을 앞두고 전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낮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에 의존했던 글로벌 상품 공급망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덩달아 이미 중국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연료 구매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크게 오른 상태다. 아울러 중국의 전력 공급의 주 연료인 석탄을 대체제로 삼고 있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의 근원물 천연가스 가격은 올 들어 400% 가까이 폭등했다. 이와 함께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불황 속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경고하고 나섰다. 아타나시아스
시오스 밤바키디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는 글로벌 성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깨달은 첫 주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요.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죠. 단 한 명이 아파트 269채 싹쓸이 정부가 판 깔아줬다. 아까 나온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요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네요. 예. 공시가 1억 원 미만의 주택 수요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하고 있죠.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M&A로 사세 키우자. 요즘 바이어는 중견기업이에요. 이거 인수합병 바이어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금 가진 중견기업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중견기업들은 이제 다른 기업을 이렇게 사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분 얘기도 좀 있었고요. DL이 보여준 글로벌 빅딜 팁. 차준호의 딜 막전막후 기사였는데요. 코로나19 초반 미국 대부분 상장사가 주가 하락을 겪은 점을 고려해도 크레이트엔에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대형 M&A로 인한 후유증이 컸다. 포가티를 포함한 경영진은 2016년 13억 7천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을 들여 애리조나 케미컬 인수를 단행해 사업 다각화를 꾀했다. 애리조나 케미컬은 송진 기반 화합물 등 친환경 바이오 케미컬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였다. 하지만 두 회사 간 시너지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으면서 기나긴 부진에 빠졌다. 결국 크레이트는 혹독한 자산 재평가에 돌입했다. 2019년 브라질 자회사를 매물로 내놨다. DL그룹도 인수 전에 뛰어들어 막판까지 경합했지만 쓴맛을 봤던 딜이다. DL그룹은 이 직후인 지난해 크레이튼이 카리플렉스 합성 수지 고무 사업부를 연이어 매각하자 재도전에 승기를 잡았다. 크레이튼에 연이어 사업을 매각하자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경영진의 회사 전체 경영권을 내놓는데 베팅했다. IB 임원들은 분주히 서류 가방을 들고 크레이튼 본사가 있는 미국 휴스턴을 오갔다. DL그룹이 인수한 카리플렉스 사업부는 크레이튼 내에서 미운 오리였지만 매각 후 100조가 됐다. 카리플렉스 사업부의 주력은 수술용 장갑 등 특수 분야 제품이다. DL그룹 인수 직후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폭증했다. 크레이튼 주가도 코로나 회복기에 빠른 속도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는 카리플렉스는 이미 DL그룹에 넘어온 상황이었다. DL그룹 내부에선 알자르펜 나머지 사업을 높아진 주가로 살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김상우 DL 케미컬 부회장은 장고에 빠졌다. 김 부회장은 카리플렉스 사업부를 인수를 진두지휘한 그룹 내 M&A 키맨이다. DL그룹 합류 이전 BNP 파라바, 소프트뱅크 코리아 등 금융계를 거치며 M&A 실무를 직접 챙겨온 전문가다. 이미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밤샘 작업을 이끌어온 그는 크레이튼 내 다른 사업부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하네요. 그 인사 채용한 것이 벌써 많은 M&A를 개혁하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